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가 넘는 강력한 폭발이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서나 볼 법한 이 끔찍한 사건은 놀랍게도 영화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때는 1908년 6월 30일 아침.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거대한 대폭발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울창한 숲이 단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죠. 당시 시베리아 중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니준의 카렐린스크의 주민들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서북쪽 하늘을 수직으로 낙하는 파란 불빛이 보였다. 이윽고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고 잠시 후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로 인해 모두들 심판의 날이 온 것으로 생각해 저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폭발의 위력은 무려 10에서 15메가톤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파괴력이었죠. 이 폭발로 인해 무려 21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원시림이 초토화되었으며 약 8천만 그루의 나무가 도미노처럼 사방으로 쓰러졌고 수천 마리의 술록이 순식간에 불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곧바로 조사되지 못하였는데 당시 러시아는 혁명과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13년이 지난 1921년 러시아의 광물학자 레오니드 크리크 박사가 이끄는 첫 공식 탐사대가 마침내 퉁구스카 폭발 현장에 도착합니다. 크리크 박사는 당연히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폭발 규모라면 땅이 깊게 파인 거대한 구덩이, 즉 충격구가 있어야 했고 그 중심에는 엄청난 가치의 운석 덩어리가 묻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고생 끝에 도착한 현장에서 탐사대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고 맙니다. 폭발의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나무가 사방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심부에는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충격으로 있어야 할 구멍도 발견되지 않았죠. 레오니드 크리크 박사는 말했습니다. 퉁구스카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운석 파편이나 크레이터가 없잖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없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어쩌면 운석 충돌이 아닌 거 아냐? 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과 주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혜성 충돌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혜성은 소행성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충돌 시 동일한 무게의 소행성보다도 더 큰 운동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표에서 8km 떨어진 상공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운석이 떨어지며 생기는 쇠조각이나 암석 조각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혜성급의 규모라면 지구에 도달하기 전부터 관측소에서 관측이 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고 말하였죠. 두 번째, 메탄가스 폭발설. 2008년 7월 뉴 사이언티스트에 실린 본 대학교 물리학 교수 볼프강 쿠트의 논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죠. 소행성이나 혜성이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아마 당시 지표에 깊게 쌓인 메탄을 상당수 포함한 가스 1000만 톤이 지상으로 분출하며 이 같은 대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되는데 시베리아 중심부의 메탄가스 폭발은 페름기 대멸종의 주요 가설이기도 하지만 지상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소규모 지진파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폭발로 인한 백야 현상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죠. 세 번째, 초소형 블랙홀 충돌설. 텍사스 대학교 물리학자 잭슨의 주장으로 초소형 마이크로 블랙홀이 행성 간 물질과 동일한 속도로 지구 대기에 돌입하면서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고 이 충격으로 인해 수목들이 쓰러지고 공기가 이온화되어 섬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운석 충돌 흔적인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이 때문이죠. 여기에도 반론이 등장하는데 블랙홀과의 충돌 때 발생했어야 하는 충격파, 지진파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죠.
네 번째, 반물질로 이루어진 운석 폭발설. 이 주장은 반물질로 만들어진 반암석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면서 지구의 물질과 만나 감마선의 불기둥이 솟구치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수소폭탄의 1000배 위력에 달하는 반물질이 폭발했음에도 섬광으로 인한 화상만이 발생하고 잔여물질이 없는 것이 설명된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등장하는데, 반물질 운석으로 말미암은 폭발이면 운석이 지구 대기 안으로 낙하하며 붕괴될 동안 탄소 14의 양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1909년 측정한 결과 예상치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세우죠. 이외에도 UFO설, 액체에 가까울 정도로 밀도가 낮은 유성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2013년에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우크라이나, 독일, 미국 과학자들이 이탄층에서 운석 흔적을 찾아낸 것이죠. 이탄층이란 식물이 부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진흙과 함께 쌓인 층을 말하는 것이며, 대폭발이 일어난 해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탄층에서 채취한 미세한 단편을 화상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운석에서만 발견되는 육방정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론스데일 라이트가 발견된 것이었죠.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론스데일 라이트는 탄소 함유 물질이 순간 폭발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며, 자연계에서는 특히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때 발견됩니다. 또 채취한 론스데일 라이트를 분석한 결과 운석에 함유된 화합물이 발견되었는데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이 운석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죠. 연구 결과 퉁구스카 폭발의 원인은 지름 약 50에서 60m 크기의 석질 소행성이었습니다. 소행성은 초속 약 27km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며, 이때 소행성 앞면의 공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압축되면서 온도가 수만 도까지 치솟는 단열 압축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압력과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만약 대폭발이 퉁구스카 지역이 아닌 대도시 한가운데서 발생했으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구가 소행성 충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기도 하며, 인류는 이후 지구 주변의 소행성을 더욱더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하죠. 유엔은 퉁구스카 폭발일인 6월 30일을 세계 소행성의 날로 지정해 매년 그 위험성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